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의 주요 이슈를 해설하는 금융 평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융은 누구의 것입니까? 머니 부모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융의 기본 인프라인 화폐는 국가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공급하는 화폐, 돈은 공급과 유통의 형태에 따라서 본원통화, M1, M2, 광의로는 유동성, 금융자산까지 그 개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권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공적인 인프라입니다.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과 통화 공급, 유동성을 조절하지만 이 유동성을 금융이라는 제도화에서 배급과 운용 임무를 맡는 것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금융회사들입니다. 금융은 시작도 그 결실도 국민의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국민은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금융 소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금융제도의 역사에서 금융 소비자의 위상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융 소비자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러나 최근 금융의 배급과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었습니다. 2019년 DLF 사태부터 최근 라임 자산 운영 사태까지를 확인해보면 금융소비자들을 경시하는 모럴 해저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DLF는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파렴치한 행각이 보도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사회 정치 문제에 비하여 찻잔 속에 태풍으로 지나가는 양상입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금융감독 조사 결과 DLF를 판매한 두 은행은 고객 10명 중 6명에게 거짓이나 부적합한 설명을 했고, 이들 은행의 DLF 평균 손실은 마이너스 4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놀랍죠? 또한 KBS 보도에 따르면 DLF를 가정도우미, 70대 노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대상에까지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잠깐뿐이었죠. 이에 대한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은행장들의 문책 경고가 추진되자 두 은행 조직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 미약 등을 들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코 아시죠? 2008년에 중소기업들에게 3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혔던 대형 금융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은행과 피해본 중소기업 간의 소송사건으로만 주목을 받다가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해당 은행들에 대해서 15%에서 41%까지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은행들은 분쟁 소송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일정을 계속 연장하는 등 여러가지 해프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산업에서 은행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이런 은행들의 반발에 금융당국도 아주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은 금융회사의 극도의 모럴 해저드는 빼고 금융당국의 무능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 강한 개혁 의지의 금융감독 기구 수장이 은행과의 충돌 후에 교체가 반복되는 모습에서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산업의 획기적 변화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 비해서 금융권은 전문성 장벽으로 일반 국민, 금융 소비자의 참여가 어렵고 금융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소외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정치처럼 이를 선거를 통해서 개선하기 위한 참여도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닌 금융 소비자의 문제로 금융회사 수장, 특히 은행장이 징계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이런 관행으로 이번 DLF 사태로 은행 수장이 징계받는 것은 은행 산업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왜 나만 과거에 비해 재수없는 경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최근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법 분야만큼 금융 분야도 국민에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DLF 사태처럼 금융 소비자를 농단하는 금융회사는 그 결과에 대한 징계의 법적 근거를 따지는 행태를 못하도록 금융 소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월가에 대한 반대 시위, 아큐파이 월스트리트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반금융자본 시위는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 같은 모럴 해저드가 지속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 소비자를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는 문화가 지속된다면 아마 대중저항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금융회사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징계와 처벌입니다. 금융당국이 모처럼 금융회사의 본연 임무를 일깨워 주려는 최근에 DLF 징계 조치를 금융소비자들은 응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를 농단하면 그만큼 공정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오히려 금융산업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저항이 나타나기 전에 말이죠.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을 다시 생각해보는 머니부모의 금융평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